겁니다. 기후가 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양파 재배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 그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결정이 난다. 그래서 농가가 물이 부족하고 판단할 때 실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갖다가 계속 드립다 족버려 갖고 물이 많아서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집에 어때요? 뭐 잘 길러놨죠? 이게 묘상의 수분과다 피해입니다, 이 집에. 이 집에는 벼비러 다니다가 스프링클러 돌려놓고 그냥 저녁 때 와서 맞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제 또 수분과다니까 계속 또 말려놔, 이거 봐요. 소금기가 올라오도록 말려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씨는 잘 세워놨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상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나서 2일 후에도 물이 안 빠지는 논. 여기는 이제 논에다가는 안 심잖아요. 금년에 5월 달에 비가 올 때 50mm만 하루만 더 왔으면은 양파값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0mm만 더 왔으면 함양, 합천, 고령, 논에 심은 양파가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쪽 구탱이가 어디가 무너지든지 무너져야지, 무너지지 않으면은 모든 농산물 가격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배추가 이제 금년에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또 비싸지 않을 거예요. 이 농산물 가격이 가락동에서 열흘 지속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디서 나오든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새 방송에서 비싸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방송해 보니까 김장을 안 한다는 주부가 벌써 50%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방송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50%가 안 해버리면은 마늘, 양파, 고추, 양념류가 뒤따라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치 수입하는 양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서해안에 몇 콘테이너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배에 지금 싣고 있는, 오고 있는 중에 오늘 매일같이. 제가 평택 살지 않습니까? 평택항에 매일같이 고추, 마늘이 매일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걸 해결 못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이 너무 심해도 돈이 안 돼. 배추값이 지금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장사꾼들이 다 미리 우리 평택에 온양 같은 데도 평당 5,000원 준다고 그러다가 6,000원 주니까 다 팔아버렸는데 지금 밭디기 한 10,000원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근데 비싸도 농사꾼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습해 증상을 받으면 이 끝이 이렇게 노릇노릇해져 버리죠. 이런 데다가 비 하루 이틀만 더 와버리면 이런 농사 끝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랑이 더 깊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상하게 물 배수구 있는 데가 다 높아 또 가서 보면은. 그리고 이 골을 여기가 이거면 여긴 3배는 나가는 쪽을 뚫어놔야 되는데 이 고랑이나 나가는 고랑이나 똑같으니까 20mm, 30mm만 맞버리면은 여긴 다 저수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습해는 가뭄은 막을 수 있어도 습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습해 피해 받는 겁니다. 옮겨 심기 요새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갖다들 심으시면 이거를 갖다가 엑스칼리버를 심지 처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100리터 타갖고 이거를 넣었다가 빼서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양파 쪽밭단 묵듯이 해갖고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모종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육멸수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여행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추대 이렇게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된 묘에서 이제 추대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할 때 이렇게 돼. 이게 포복절도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때에 맞춰갖고. 그래서 캘 때까지 이게 쌩쌩해야 이게 40kg, 50kg 나오는 거예요. 이 캘 때 이거 다 없어지는 밭들은 시원찮은 밭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열고 이게 이제 아까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서리빨 증상. 이게 이제 늦게 심고 불량한 묘 과습인데 이거 습해 많이 나죠. 그래서 월동 전에 요거 꼭 2번 정도 줘갖고 뿌리 내림이 일단 이루어져야 땅 들림 현상이 덜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또 고자리 피해 같이 막아주시고요.
이 녹균병, 이 양파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 녹균병이죠. 흑색 썩은병. 여기는 밭에 양파 심나요? 이 밭에는 이거 많이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많은 밭들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밭사미도 처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저놈에는 아까 그런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든가 이런 걸로 갖고 균이 못 자라도 이 고자리파리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유충이. 이렇게. 총채, 불파리, 파밤나방. 여기에 이제 대파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또 많이 생기죠. 파밤나방하고 이 총채. 양파보다도 대파 쪽에 이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주다가 안 되면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전화 주시면 이런 건 잘 잡아드려요. 제가 농약도 하기 때문에 왜 일어나는 원인도 알고요. 이 녹균병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비가 잦은 후에 많이 발생되고 4월 달에 비절 현상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생 이런 포잘로 해서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심하면 이제 쭈꾸미병, 무안 쪽에 이제 쭈꾸미병이라고 그래갖고 이것들이 많이 더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되죠. 발병 조건이 이제 온도가 이제 이렇게, 온도도 이렇게 4도에서 25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다 발생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물에 의해서 이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비가 많을 때, 다습할 때, 10도 이상 올라갈 때, 4월달, 5월달에는 이제 15도, 봄비가 잦으면은 이게 이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럴 때 농약 등록된 약재에다가 요거를 같이 주는 겁니다. 하나로 뚝 하고 FA100을 주게 되면은 가장 치료 효과가 빨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약재들이 좋은 약도 많은데 농약은 이제 예방 위주의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에 주는 농약, 예방 치료가 동시되는 농약,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 오기 전에 주는 효과가 비 오고 나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고 그러면은 이틀 내지 하루 전에, 요새 일기예보 잘 맞잖아요. 그때 약 줄 때 같이 섞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 그치면은 다시 한 번 더 주시고. 그래서 예방 위주의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녹균병이 공식의 공식. 4월 10일서부터 5월 20일, 이게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황사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 10일 간격일로 병이 있건 없건 주게 되면은 이 병으로부터는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절 현상 때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때 잘 좀 해주시고요. 이 흑반병도 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양파는 이 병보다는 아까 녹균병이 많이 더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이제 등록된 약재 꼭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갖고서 PLS에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잎마늘병, 마늘, 양파, 대파 다 이거 문제죠. 생육 후기에 이제 고온기, 비료 부족 현상, 녹균병이 많이 발생하는 포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 사장님이 이제 8월 달에 관리를 대파밭만 관리 잘해줘도 9월 초에 항상 대파값이 괜찮답니다. 그때 이게 나타나는 게 고온기 비료 부족 현상이거든요. 특히 우리 임자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질토기 때문에 비료 유실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효성 비료, 아까 땅 살리기 같은 비료를 쓰시고 요때 이 열대야 현상 날 때 모든 농작물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양분 이동도 잘 안 되죠. 그 열대야 현상이 8월 10일서부터 25일 사이, 20일까지 한 15일 동안 이게 잘 일어나는데 그때 모든 농산물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남이 농사가 안 될 때 내가 농사 잘 돼야 되잖아요. 그거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안에 이제 여기가 이제 교통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여름 시금치 농사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 전후에서 시금치 값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4kg에 10만 원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림 하우스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볼 만돼요. 그건 아주 공식이에요. 8월 초서부터 9월 달까지는 항상 시금치 값이 비싸요. 그때 왜 못 비싸냐? 발화를 못 시켜. 나와서 이꽃병에 다 주고 열대 현상 며칠만 가면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좀 적지냐면 해죽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바닥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수송이 이제 문제였는데 이제 다리가 나주고 이렇게 되면은 여럿이 하면 괜찮을 거예요. 잎마늘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과다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녹균병, 잎마늘병, 대파도 마찬가지로 이 병에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피곰팡이도 이제 안개 끼고 그럴 때 이거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게 뿌리가 튼튼하면 이런 병들이 훨씬 덜 나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감기 걸리듯이 마찬가지 작물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난다. 이 녹병은 대파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요새 좀 나타났죠? 9, 10월 달에 비료 떨어지면서 이게 많이 나타납니다. 안개 끼고. 이럴 때 이 녹병이 많이 나타나죠. 흑색소금병, 이런 것도 토양에서 이게 잠복을 하고 있다가 온도만 맞아 떨어지면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토양을 만들어 놔야 이런 것들이 훨씬 덜 생긴다. 그래서 좋은 토양을 만들려면은 좋은 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색소금병이 진입 경로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있죠. 양파 봄 되면 또 이게 많이 나오죠. 소침 흘리듯이. 이게 2차 추비 후부터 온도가 높고 수분이 많을 때 많이 이게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늦게까지 추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신생역병, 이것도 마찬가지. 이 총채벌레가, 이거 우습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벌레는 한 마리가 한 400개 정도 알 낳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0세대를 살아요. 그래서 이게 10마리만 있어도 4,000개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농갈러 다니고 못자리러 다니다가 잠깐 놓쳐버리면 하얗게 만들어놓습니다. 대파 특히. 이거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임자도는 이거 없나요? 제가 안 보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육지에서는 아주 이게 고질병입니다, 이거. 며칠 사이에 그냥 하얗게 버리거든요. 요게 한 마리가 한 400개씩 알을 낳아갖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피해가 대파이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즙액을 빨아먹어서 이렇게 하고, 심할 때는 작물이 말라 죽고요. 가뭄이 번식하여 왕성에게 피해가 나타나고요. 각종 채소류, 화요일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년에 10회 발생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연중무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날 때는 충진뚝이라고 있어요. 요게 번데길로 이렇게 생활사가 번데길로 토양에서 이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kg 갖고 100평에다가 뿌려주게 되면 40일 내지 50일 동안은 괜찮아요. 특히 고추에 요새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총체에 의한 바이러스. 이게 매개체입니다, 이게. 총체벌레가. 그래서 요걸 10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게 되면 한 40일 내지 50일 정도는 방제가가 좋고요. 또 약육정마다 위에다가 주는 수화제도 있습니다. 같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추꽃 속에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게 한 20마리 되는데 이 속에 한 50마리는 더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입이 이렇게 되고요. 다 쪼그러지죠. 그래서 이 총체가 작물에 관계없이 다 가야 된다. 그래서 입구팔이 대파, 쪽파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굴 타고 다니죠. 이렇게. 요거는 알을 또 토양에다가 깝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기울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지할 때 약을 주시면 되고요. 이 파밤나방 이게 이렇게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앉아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사령, 5령 돼 버리면 농약에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충이 1령, 2령 때 초기 방제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 성충돼서 알 까갖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애벌레가 돼갖고. 그래서 이건 초기 방제를 해 주셔야 된다. 요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제가 요거 있습니다. 이게 밀양요설로 등록돼 있는데 지금 내가 이 파밤나방에 약을 맞고 안 죽은 파밤나방은 내 손자대까지 가도 안 죽어요. 내성이 길러져 갖고. 그래서 약을 2배, 3배 넣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제를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앉은 놈들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첨가제로 같이 보조제를 써주게 되면은 아주 잘 죽습니다. 응애 또 나방 이런 쪽에 같이 잘 죽으니까 특히 양배추에도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주면 잘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성일로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겁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어려운 해충일로 인식되고 있고요. 그래서 1령, 2령 때는 비교적 약제 방제가 가능하지만 3령 이후부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보조제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 뿌리응애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 그래서 미스테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무안에 가서 쪽파가 안 자란다고 그래갖고 기술센터에 가서 뽑아다가 보니까 이 응애가 피해들이 커요. 선충하고. 그래서 이런 피해도 크니까 미스테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누여 심으면은 뿌리 내림도 아까 같이 늦고 서리빨 생육에 지장이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곧게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물 부족, 이제 심어놓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알아서 관리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제 요 제품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이게 한 봉씩 제가 드린다고 그러는 게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 일석사조의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단 한 번 종자 처리를 해서 수확기 때까지 가고요. 농약하고 섞어도 죽질 않습니다. 이게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금꽃 미생물, 이꽃병, 시드름병, 토양병이 아주 좋습니다. 밝은 발화 촉진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농업의 혁명을 부른다고 그럽니다. 이게 30g입니다, 이거. 2숟갈도 안 돼요. 근데 벼시 40kg에다 섞어도 이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에 관계없이 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는 이제 페니실린, 마이싱벤 항생물질입니다. 근데 살균제에 대한 선천적인 내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농약에도 죽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고농도의 제품이고요. 뿌리에 공생해서 오옥신을 분비해서 밝은 성장 촉진을 시켜주고요. 특히 가뭄, 추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 일로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고요. 요게 이제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효소를 분비해갖고 병원균 세포복을 녹이고요. 생장억제 물질을 분비해서 병원균 성장 억제시켜주고요. 활성물질이 나와서 작물을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해줍니다. 그 종자는 코팅, 침지, 토양관, 포기안지는데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에 아주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게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오옥신을 분비해서 잔뿌리 발생이 잘 되고요. 이식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가뭄에 견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람당 1억 마리씩 들어있는 초고농도의 제품이고요.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이틀 후에 뿌리를 현미경으로 조사해보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현미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속에서. 그래서 뿌리에 토양에서 병균을 못 붙게 하는 거고요. 이거 어떤 게 처리한 건가요? 오른쪽이요? 우리 아주머니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공부 잘하시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잔뿌리 발생이 많죠. 대가 굵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강하죠? 바람에 안 쓰러지죠? 표에다가 처리하면 도복 경감제입니다, 이게. 그 표 펼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에도 이렇게 날이 가물어도 다 말라 죽어도 이건 말라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뭄에 강하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요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험한 거고요. 제가 이제 무안군에서도 많이 했죠. 무안군 고품질 양파 재배, 양파 농사, pH와 EC가 좌우한다. 이게 안 맞으면 양파 농사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맞아야 된다. 이거 보셔요. 18년 5월 24일 무안군 양파 포장입니다. 내 인생 내 팔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열흘만 더 살았다면 절규를 합니다. 절규. 이게 기계물로 심었잖아요. 열흘만 더 살았다면 이 양파가 다 이게 600g짜리. 이거 대우만 굵고 좋아요. 근데 재작년에 무안군의 양파 평균 생산량이 16kg입니다. 16kg. 이게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한 방에 갔냐? 미스테비, 질소과다, 추비, 고온. 양파도 골다공증 걸려요.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밀양요소 결핍입니다. 이게 질소과다를 위해서. 무안군이 최대 생산지지만은 생산비, 생산량, 가격 이게 또 높아요. 비료 두 포만, 질소질 비료 두 포만 줄여줬어도 이 양파 안 죽었습니다. 근데 무안군은 포전 매매를 많이 이루어지니까 입만 좋고 커지면 일찍 파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5월 17일 날 비 오고 30도씩 4일 가버리니까 한 방에 훅 가더라고. 근데 여기는 안 갔어, 해남은. 그러면 해남은 비가 들어왔을까요? 온도가 덜 되었을까요? 여기는 비료를 그렇게 덜 쓴 거예요. 미스텝이 덜 쓰고. 그럼 어떻게 됐냐? 양파, 이게 30%가 나와. 썩는 게 청고에서. 내년에 조생 양파 심으신 분들이 괜찮을 거예요. 저장 양파 해갖고 내년에 3월, 4월 달까지 갈 양파가 별로 없습니다. 창고에서 다 썩어.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질소과다 이거 돼갖고요.
창고에 들어갈 때는 500원인데 버릴 땐 800원입니다, 이게. 10,000톤을 저장해갖고 20%만 부패된데 2,000톤이면 16억이 손실되는 거예요. 그럼 처리비가 톤당 8만 원입니다. 2,000톤이면 1억 6천만 원이에요. 17억 6천만 원 같으면은 양파 생산비의 반을 그냥 공짜로 줘도 돼요. 그러면은 양파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8,000원에 우리는 갖다가 농협에 갖다 납품해서 좋다고 하지만은 농협은 20%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1,600원이 감모가 이미 난 거예요. 돈을 붙여서 8,000원짜리를 9,600원에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그 미스텝이 질소질 추비과다 밀양요소 결핍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 화살표 한번 쫓아가 보세요. 이렇게 썩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미스텝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비료를 차라리 적게 주면 양은 작게 나와도 썩지는 않는다. 그래서 발효된 퇴비를 꼭 써주십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이 싸놓은 퇴비가 요새 이제 무안이고 어디고 다녀보면은 퇴비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다녀. 냄새 때문에. 이게 미발효된 퇴비. 퇴비를 이렇게 싸놓으면 냄새 안 나요. 똥은 건드려야지 냄새 납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냄새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퇴비들의 문제가 뭐냐? 톤분 1톤에 14, 20, 11. 질소 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아요. 개분해도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가스장애가 나오죠. 그럼 이렇게 많은 데다가 우리는 양파 밑거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평이면은 42kg에다가 우리가 주는 비료면 6, 70kg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질소 과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력이 없고 안 좋은 거죠, 이게. 그 퇴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럼 리스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료를 갖다가 낼 때 퇴비에 200평에다 이 한 차를 넣는다 그러면 400평에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퇴비를 갖다가 40평 내지 50평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 퇴비도 4개월, 6개월 가는 거예요. 발효 퇴비. 그리고 이건 천연가리입니다. 우리가 밭에는 이제 황산가리를 쓰잖아요. 황산가리는 염류를 남기질 않습니다. 근데 황산이 남으면 산성이로 가죠. 그래서 이게 천연가리는 지효성이에요. 1년 동안 갑니다. 황산가리나 염화가리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만 닿으면 잘 녹아. 작물이 주면 주는 대로 먹어. 그러니까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넣어주게 되면 연작장애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 좋죠. 현재 무안군에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작물의 연작을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병균 및 병해, 토양의 산성화, 밀양요소 결핍. 이게 밀양요소 결핍입니다. 토양미생물하고. 평당 900원만 더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하면 27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안군은 450원을 보조를 해줬어. 450원은 자부담해갖고 450원에 이제 뜨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안군에는 이렇게 이제 해줬죠. 그래서 이 균체비료는 토양에 미발효된 퇴비를 발효시켜주고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불용성 인산가리를 가용화시켜주고 같이 섞어 쓰면 4개월 내지 6개월간은 지속형 비료입니다. 이게 생태형 비료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줬을 때는 평당 900원 정도 먹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안군 같이 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 갖고 500원만 투자해도 돼요. 500원만 투자. 그래도 생산량을 500원 투자하고 양파 5kg 더 캐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면 투자자비 가치가 나온다. 요 여행제도 요겁니다. 이게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요게 작아도 100cc짜리인데 이게 500리터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양파를 정식하고 나서 15일 있다가 10일 내지 15일 간격일로 두 번 월동전에 살포하려는 겁니다. 그래야 월동 피해를 훨씬 덜 받는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이것도 구비대 촉진되는 거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병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주고요. 이게 튼튼하니까. 그래서 구비대 촉진되고요. 수확량 증가되고 조기수확. 무조건 5일은 빨리 캡니다. 벼에다가 이거 주면 도복경 감제예요. 벼 출수 전에 출수 후에 주게 되면 이제 빨리 하고요. 대파 모든 게 이제 빨라지고요. 그래서 저장 중에 부패도 조직이 단단하니까 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연면살포를 해주시는 겁니다. 월동 전에 두 번 해주시고요. 월동 후에는 이렇게 섞어갖고 10일 간격일로 6월 1일까지 뿌려보셔요. 그러면 양파 우리 사장님들 기빌로만 제대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40kg 내지 60kg 정도 나올 거다.
그래서 요거 섞어줄 때 등록된 약재, 양파의 전용률로 줄 수 있는 약재하고 같이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대 촉진되고 수확량 증가되고 조기 수확되고요. 무게 증대되고요. 흑색병 이런 것들이 감소되죠. 그럼 저렇게 되면은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자에다가 섞을 때는 이렇게 양파 종자 20캔에다가 버무립니다, 이게. 그리고 대파는 이거 1리터짜리 10봉 내지 15개에다가 버무리시면 돼요. 버무려서 파종하시고요. 또 파종을 코팅 종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 이렇게 첫 번 물 줄 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파종 후 25일경에 엑스칼리버, FF100, 요소 100g 내지 120g. 이렇게 해서 한 3, 4회 주고 나서 이식을 하게 되면 나가서 활짝 바르고 몸살 안 내고 묘상에서는 우리 묘가 우리 동네에서 최고고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판에 배수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죠. 이거 뭐 어때요? 요렇게 색깔 나야 돼요, 이렇게. 요런 색깔 난 것들이 나가서 활짝 또 빠릅니다. 이 저장 양분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도라지 캐러가듯이 아까 노란 것들 갖다 심으면 활착이 굉장히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묘를 갖다 심어야 된다. 이건 이제 기계모죠. 뿌리도 잘 형성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1m 50에서도 떨어뜨려도 이게 부서지지 않고 여기에 15개에서 20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 기계모로서 완성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묘를 갖다 심으시고요. 이제 고추모라든가 이런 거는 이렇게 넣었다가 빼시면 돼요. 그래서 갖다가 심으시면 되죠. 이분은 이제 완주분이신데 땅 살리기 비료 50평에 하나 넣고 미라클 넣고 묘상에서 엑스칼리버 관주해 주고요. 2018년 11월 1일에 정식했는데 24일 날 생육 상태입니다. 24일 날. 좋죠? 요거 한 밭인데 원체 밭이 커갖고 반쪽은 하고 반쪽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쪽은 처리한 거 이겁니다. 이 밭. 그러면 이게 뽑아보면은 이렇게 차이 있죠. 차이 나죠? 예. 예. 써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근데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시네. 이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월동전에 뿌리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안군에 이제 이렇게 이것도 제가 계속 다니면 이거 생육상태 조사하는 겁니다. 12월 5일 날. 요거는 6매 이상 됐죠? 2월 18일 날. 이 양반도 40kg 캤어요, 올해. 흑색멀칭해도 괜찮습니다.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이제 흑색멀칭만 하시는데 일반인도 해도 엑스칼리버 처리하니까 그거 잘 됐잖아요. 별로 차이 없잖아요. 3월 1일 날. 일반 재배나 별로 차이가 없더라. 이건 이제 조생양파. 이게 이승남 회장인데 요것도 이제 기계모 해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이 기계모 해버리면은 평당 이게 90개에서 95개 정도 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600g짜리 만들면 54kg고요. 500g짜리 만들면 45kg고, 예? 400g짜리 만들면 40kg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면 되잖아요, 이거를. 근데 기계모가 일정한 간격으로 공간이 넓기 때문에 구비대가 잘 이루어지죠. 이건 합천인데 여기는 이모작지대니까 뭐를 심어야 되니까 부직폴리가 덮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제 거 쓰면 이 오일은 그냥 무조건 커버돼요. 그래서 이분은 올해 이제 안 쓸 겁니다, 이거. 이거 씌워야 되죠? 걷어야 되죠? 이런 문제점이 이제 되는 거죠. 이분입니다, 이분. 변산농협 전무님. 이게 이제 모짜리 이게 묘판이 안 좋아갖고 포기하려고 그러던 건데 제가 이제 그 묘상에서 이거 처리해갖고 3월 추석부터 10일 간격으로 요게 3월 28일 날의 생육 상태거든요. 이게 13개가 나온 거예요. 요게 5월 22일 날입니다. 이 잎이 두꺼워야 축적된 양분이 많아야 구비대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고. 그래서 이게 6월 19일 날입니다, 이게. 그냥 쌩쌩해잖아요, 쌩쌩해. 그러니까 이게 쌩쌩하니까 뿌리가, 이게 자가품이 난 거, 이거 뽑다가. 이게 다 400g, 500g, 600g. 이게 52kg 나온 밭입니다. 근데 제가 40kg를 쓰는 거는 52kg는 고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40kg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양파만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이 양반만 농사 이렇게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장님들도 40kg, 50kg 농사 충분히 질 수가 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1kg 300 나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근권 확보를 위해서 한나로또 개폐백을 2번 살포하고 월동 후에는 10일, 15일 간격으로 8번 살포해서 50kg 생산했죠. 납품은 이제 여기 450원씩 했습니다. 소수익이 22,500원이에요. 40kg만 따져도요. 이렇게 돼서 순수익이 12,500원이면 훌륭해요, 안 하면은? 할만하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양평입니다, 양평. 여기 친환경 양파거든요. 우리 거 처리해서 심은 거 안 한 거. 아주 대조적이죠? 친환경 양파는 키로당 1,300원이에요. 여기도 그 친환경 훈납 안 합니까? 친환경에 심는 분들은 그냥 돈방석이 안 넣은 겁니다. 이거 키로당 1,300원이면. 그래서 경기도 쪽에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래 토양으로 본래 토양을 비옥하게 뿌리 활성, 염류 강해 이런 걸 잘 해주죠. 뿌리 활성이 뛰어나고 염류 분해가 잘 되고요. 요거 50평에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임자도에서 오신 정 사장님은 이번에 120호를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니까 나중에 만나시면 그 비료 어떤가 한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면 토양에 이제 불용성 인산을 이제 분해시켜 주고요. 이거는 이제 인산을 해갖고서 이제 고품질을 생산해 주고요. 작물 생육에 적절한 토양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땅 살리기에 사용하면 토양이 부풉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뿌리를 먼저 튼튼하게, 생육을 먼저 튼튼하게, 품질을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소 활성을 높이고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식물은 이제 씨앗을 발화해갖고 뿌리를 내리고 생식 생장과 영양 생장을 반복하는데 이 활동을 도와주는 게 이 미생물의 활동이 만드느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가면 7가지를 공짜로 해줘요. 그 내 토양을 먼저 토양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에 따라서 이제 모자라는 성분을 주고 넘치는 성분을 주지 않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주시고요. 또 이제 녹비 재배, 화학 비료 적게 주기,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좋은 토양이란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되겠죠. 유기물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절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유기물 때문에.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지고 토양이 이제 뿌리가 잘 뻗는다. 산도는 이제 6.0에서 7이 가장 좋다. 이게 pH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많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되죠. 그래서 7가지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여기 보면 유효, 인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250에서 350인데 여기 2200이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아까 땅 살리기가 가용화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거고요.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이 두 카트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많을 때 이런 것들, 인산 함량이 높으면 뿌리에 적변이 발생되고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인산이 많으면 이제 NK, 마그네슘 흡수가 없게 돼서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pH가 낮으면 이제 철 과잉이 생겨갖고 철이 과다하게 녹아 나와갖고 작물의 생육을 지장해 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논토양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pH가 낮은 토양은 가리를 많이 주면 인산 흡수를 막는다. pH가 높으면 철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이 두 같습니다, 이게.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줄기가 나쁘면 이제 뿌리부터 조사해야 되고요.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삼투압작용으로 영양분을 이제 섭취하죠.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리면은 배추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듯이 토양도 이제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작물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리기 때문에 잎마른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원리다. 그래서 이제 비료를 과다하게 토양에 양분이 많아 농도가 높다면은 이시가 높다면 식물 뿌리 속의 물은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토양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마른다. 그 염류장애가 난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걸린다. 우리도 짜게 먹으면은 사람도 골다공증 걸리는 원인이 되죠. 식물이나 사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양이 과습해버리면은 이제 환원 상태로 들어가갖고 토양 속의 질소가 공중일로 도망가죠. 토양의 인산은 불용성일로 바뀌어갖고 작물이 이용을 못하죠. 이걸 이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 뿌리에서 칼륨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산도 교정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아야 되는데, pH가 혹시 7이면은 석회를 놓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pH가 7이면?
안 넣어도 됩니다. pH가 6.0 이하였을 때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 이하는 산성, 이렇게 되면 이제 알칼리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 이제 질소가 pH가 낮으면 아집산가스가 발생돼 갖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갖고 뿌리에 해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곰팡이 세균과 방사균의 팽팽한 경쟁 관계를 이루어지죠. 그래서 pH를 맞춰줘야 미생물도 잘 살고 작물의 흡수도 잘 된다. 그래서 산성 토양의 아집산가스 pH가 5.5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배추에 우리 사장님 아까 배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배추가 잎끝이 이렇게 탄 거 아니냐고요. 이 잎끝이 이렇게 타버리면 비료 주고 나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산도가 낮기 때문에 비료만 주면 가스장애가 나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이거. 산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품 마이싱 백날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거 고쳐줬지 않습니까? 간단해.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칼리버 줬더니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토양 개량이 좋다. 이게 부추밭이거든요. 자르고 나면은 여기다가 미스테비 갖다 두니까 아모니아 가스가 생겨갖고 저녁에 되면 부추 이파리에 혈루가 생기죠. 이슬처럼. 날아가는 가스를 끌어들여갖고 이게 하얗게 탄 거예요, 이거. 그럼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한번 잘라서 버리려고 그래. 거름 잔뜩 집어넣고. 근데 이때 부추 가격이 제일 비싸. 근데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7.5 이상 올라가 버리면 또 아모니아 가스가 이게 또 생겨버리죠. 그래서 pH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 교정할 때는 이제 이런 고톰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산도 교정을 시켜주는데 요거를 한번 보시면 돼요. 좋은 퇴비, 유기물, 이제 삼요소 플러스 미량요소, 토양 개선을 시켜주죠. 떼알 구조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비료, 수분, 용탈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토양의 양분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좋죠. 또 지온이 상승됩니다. 땅 살리기 넣으면 지온 상승 효과 굉장히 좋아요. 생육 촉진되죠. 유해 성분 불용화되죠. 완충력 증대를 시켜주죠. 또 좋은 미생물이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땅 살리기 비료를 안 쓰더라도 우리 사장님들이 넣는 퇴비를 완전 발효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발효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라는 겁니다. 좋은 퇴비만 쓰면 효과 좋아요. 그래서 이런 퇴비를 갖다가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가는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에서는 2개월 이상 지속 효과가 있고요. 좋은 퇴비 땅 살리기 같은 걸 넣어주면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분이 비절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작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잘 발효된 퇴비를 매년 3톤만 넣어주면은 석회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퇴비를 쓰실 때는 잘 발효를 시켜라. 그래서 잘 뜬 메주가 장맛을 가늠하듯이 퇴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0도 미만 이하에서는 발효된 게 아니라 썩었다. 70도 이상에서는 또 너무 고온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퇴비는 40도에서 70도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유산균 요구르트 몇 도에서 발효시켰을까요? 예? 70도.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미숙 유기물이 미치는 영향, 미생물이 산소를 갖다 소비시켜버리죠. 미숙 퇴비가 되면은 토양에 들어가서 산소 고갈 현상이 됩니다. 이게 많아버리면 철과 망간에 의해서 식물의 독작용을 하고요. 식물이 칼리 흡수를 방해해주고요. 산도가 낮아지니까 아집산가스가 많이 발생되죠. 그럼 양파 뿌리가 뒤어주고 마늘 뿌리가 미숙 퇴비 많이 내버리면 인산이 고정되고요. 그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받고 뿌리가 부패가 일어나고요. 지상부가 약해지고요. 역병균이 발생되죠. 뿌리가 부패되면 토양 속에 있는 나쁜 균이 들어가서 이런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고자리 파리 피해도 또 많이 나타나죠. 왜? 냄새 나니까 파리가 오잖아요. 불러들이는 겁니다. 이게 불러들여. 이런 것들. 아까 닭, 오리똥,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양파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토양에 유기물을 사용하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줘 갖고 이제 흡수를 촉진시켜주고 토양을 입단화시켜서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 토양 미생물이 하는 역할은 유기질 비료가 됐든 무기질 비료가 됐든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를 시켜주고요. 우리가 준 무기태질소는 아모니아타, 아질산, 초산텔로 바뀌어갖고 작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스스로 흡수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온이 이렇게
때. 근권 미생물이 양분의 흡수 이동은 우리 몸에 피돌듯이 미생물도 들어가서 우리 작물에 피돌듯이 돌다가 상처난 부위, 약한 부위에서 뿌리에서 나면 역병, 이런 데서는 뿌리 썩은 병, 이꽃병 발생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엑스칼리버 골드를 분리 처리나 침지 처리를 해주면은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를 보호해주고요. 항생물질은 오옥신을 갖다가 분비해갖고 작물에 생육 촉진을 시켜주고 예방주사 맞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봉씩 드린 거는 이게 물에 녹질 않습니다, 잘. 요게 한 10년 갑니다, 이 균이 여기서. 그래서 제가 드린 거는 지금 요게 착인 오릴로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건데, 우리가 3년을 하는데 2년을 표기해갖고 착인 오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는 위에 봉투를 뜯고 여기다가 물을 넣고 여기서 흔들어 주시는 게 가장 잘 풀려요. 그리고 조금 덜어 쓰시는 분은 작은 그릇에다가 풀어서 넣으셔야지 500리터에다 넣어버리면 물에 둥둥 떠갖고 하루 종일 녹여도 못 녹일걸요. 다 뜹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봉투 안에다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주면은 이제 토양 다짐으로 해서 경운을 하면 구조가 파괴되고 통기성과 투수성이 불량해지죠. 그래서 과습에 의한 토양 중에 공기량이 감소하고요. 미스텝에 의한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져 갖고 산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뿌리 활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을 심어 놓고 가스 장애가 바로 나는 게 아니라 15일 내지 20일 되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 갖고 뿌리를 그때 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는 거고요. 이 미스텝이는 논에 들어가면 1년 안에 분해가 되지만은 밭에서는 3년, 4년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가 탭이 쓰실 때는 우리 그 유박 탭이는 한 90일 정도 가거든요. 유박은 이제 식물성 박이기 때문에 지효성이 없습니다. 톱밥 탭이 왜 농협에서 파는 1등급 가축 탭이 있잖아요. 그게 톱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토양에서 한 4, 5년 가요. 그래서 그런 탭을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훨씬 지속효과가 오래 갑니다. 과다 10일이면 염류 농도가 증가되고요. 양수분 흡수장애가 일어나서 수분 부족, 생육장애가 일어나는데 이제 인산이나 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이제 호수의 부영화도 시켜주고 지하수 오염도 시켜주고 질소 축적일로 인해서 이제 작물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이제 원인은 작물 연작과 과잉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량의 개분, 돈분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또 표면 관수에 따른 지표면이 건조해갖고 강우 차단에 의해서도 일어나고요. 토양 소독을 해서 좋은 미생물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밭사미들 처리하면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사멸되니까 또 좋은 테빌로 갖고 다시 환원시켜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많아버리면 작물이 잘 안 되고요. 고농도 되면은 이제 가스장애가 일어나죠. 토양이 알칼리화가 돼버리면 관리질 비료는 염화관리 대신 밭에는 황산가리가 쓰는 게 좋고요. 더 좋은 거는 천연가리가 더 좋다.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pH 조절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물리톤에 이제 과린산 석회라든가 또 인산가리, 질산칼슘 이런 걸 갖고 pH 조절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땅살리기나 새토양 같은 거 갖고 이용해 주면 되고요. 이제 화학 비료는 이제 물에 녹아서 이제 흡수가 되고요. 탭이나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시켜줘 갖고 작물이 이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에 우리가 두었던 탭이는 혼자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없다. 토양에 미생물이 흡수를 해준다. 이게 뭐예요? 마늘밭입니다. 중국에 1억 2천만 평짜리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이게 지평선입니다. 지평선. 중국에 가면은 마늘, 이 육종 마늘 이거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마늘 그냥 산태미 같이 싸놓죠. 이 중국의 마늘, 깐 마늘이 미국, 호주, 캐나다 전 세계로 다 나갑니다. 반짝반짝하잖아요. 윤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 햇섬 시설 갖춰놓고 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늘 좋죠. 우리나라 마늘 뺨칩니다. 제가 닌닌시에 가서 엑스칼리버 골드 시범 했는데 이거 처리한 거 아닌 거. 제 거 처리하면 작물에 관계없이 엽색이 짙다. 왜 짙어요? 토양에 있는 비료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벼 빌면 벼 빌 때까지 양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대조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다 해놓고 잘 되면은
귀농해서 교육받아갖고 내가 농사 최고 잘 됐다고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이거 좀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도 좀 교육도 하고 일본도 좀 가고 그랬는데 저는 좀 외국을 좀 많이 다닙니다. 이 중국의 마늘 보세요. 4줄 심습니다. 우리 13줄 심잖아요.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품질이 균일한 거예요, 균질. 중국은 10m만 파면은 어디든지 물이 칼칼 나와. 저수지가 필요가 없어요. 참 좋은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흑룡강성이건 어디가 10m만 파면 다 나옵니다, 이게. 좋은 밥 만들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마늘도 이제 보관할 때 이제 질소가 과다됐거나 이러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것, 씨, 아까 이제 그 종자소도, 마늘도 마찬가지로 요거 100리터 타갖고 마늘 종자 양파망에다가 놓다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같이 하면 됩니다. 그 베로람이라든가 또 이제 선충이 문제가 되면 이제 디메토 같은 거 같이 섞어도 돼요. 그래서 5말에서 200리터까지 타갖고 1시간 정도 이렇게 놓다 빼서 심으면 꺼내놓으면 벌써 그 이튿날 뿌리에 싹 나와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월동기에 이제 이후에 고자리 파리가 먹으면은 마늘이 됐든 양파가 됐든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미숙태비 때문에 불러들인 거예요, 불러들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시간이 다 돼갖고, 이것도 이제 흑색소금병, 마늘, 양파 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다 문제가 돼요. 이 벌마늘은 이제 추비를 늦게까지 줘갖고 질소 과다에 의해서 이게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마늘도 될 수 있으면 3월 말 이전에 추비를 다 끝내야 됩니다. 여기 같으면 한 3월 20일에 끝내야 될 거예요. 원인은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질소가 과다됐을 때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마늘의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흑색소금병, 잎마름병, 이런 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무름병. 아까도 얘기했던 이 고자리, 파리,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흑색소금병 밭에다 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난지역 마늘에서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두둑이 이게 뭐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4주씩 있는데 배수로가 제대로 뚫렸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농사는 지어야 된다. 요게 이제 남해입니다, 남해. 요건 이제 태안이고요. 여기도 이제 진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남해 마늘이 이제 자체 이렇게 종자를 생산해 갖고 무안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동남해 농협에서 이걸 했는데, 동남해 농협은 마늘 쪽만 팔아 갖고 한 25억 정도 이렇게 나온답니다, 거기는. 전에 이제 그렇게 많이 나와 갖고, 요거를 주고 안 주고 차이가 마늘종이 5일에서 일주일이 빨라요. 만약에 5일만 빨라지면 25억에서 5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농산물은 일찍 나와야 값이 비싸다. 그리고 이거를 같이 쳐주게 되면은 뭐가 좋으냐? 마늘종을 뽑고 나서 마늘대가 주저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줄 때 이제 우리가 엑스칼리버와 같이 섞어주면은 좋고요. 특히 마늘종도 요즘에는 이제 농약 잔류 때문에 PLS 때문에 농약을 못 주잖아요. 수확기를 앞둔데 요거하고 아까 하나라뚝하고 섞어주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마늘종은 안 뽑죠? 마늘에도 이렇게 총체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양파 총체 덤벼들듯이 마늘에 이거 덤벼 뿌리면 한 3일이면 하얗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꼭 마늘은 이제 5월 20일 이후에 캐니까 못 심을 때 같이 겹쳐갖고 이제 문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태안의 이제 한지역 마늘입니다. 편은 이렇게 4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은 발아기에다가 이렇게 놓다가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48시간 발화시켜버리면 여기서 이제 종자 소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화가 빨라져요. 모짜리 어때요? 여기 오신 분들 다 논농사 지으시죠? 논농사 안 지셔요? 안 지시나 봐? 안 지셔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벼에도 이렇게 쓰고요. 그럼 벼는 얘기할 필요가 없지. 모종에다가 이제 도마도묘, 고춘모 심을 때 요거에다 이렇게 침지쳐서 하면 됩니다. 넣었다만 빼면 돼. 양파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렇게 넣었다가 빼주시면 되고요. 불병은 약도 없다는데 왜 나타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주도 땅이거든요. pH가 5.3이에요. 비료만 주고 비 오고 나서 날만 개면 다 이렇게 물러버리는 겁니다. 그 여기에다가 일품 마이싱 펠걸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이제 이분한테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해낸 거죠, 여기다가. 장선민 씨인데,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이게 토양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이 안 들어갔어도 pH가 낮아버리니까, 유기물 함량이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고 화산재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 그냥 용탈이 되는 거죠, 거름이.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하고 엑스칼리버 처리해 주니까 이게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배추들 많이 심잖아요. 배추 심을 때 정식하기 전에 뿌리옥병 때문에 올해 금년에 많이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배추 뿌리옥병에 요거하고 그 등록된 약재가 있습니다. 같이 희석해서 침지 처리해서 심어버리면은 배추 뿌리옥병도 훨씬 덜 걸려요. 또 이미 심어놓은 데는 요거하고 그 약하고 같이 섞어주게 되면 혹은 땅에서 한 10cm에서 살아나거든요. 살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썩고 나서 위에서 수염뿌리가 다시 내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데까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배추에다가 2번만 주게 되면 이 십자가가에서 뿌리옥병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 해결하고 이 양배추도 깨끗하죠. 이것도 처리한 거. 요건 이제 브로콜리인데 묘상에다가 처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교육은 받으셨잖아요. 행동일로 실천일로 옮기셔야 되죠. 투자를 하면은 소득이 창출되죠.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여요? 돈. 하나 드려야겠네. 제일 먼저 대답했으니까. 생각하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 주십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국에 다니면 이제 교육을 해도 300만 많았고 교육해도 10% 교육 효과가 안 나. 20명을 많았고 교육하면 90%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받을 때는 그러는데 나중에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천일로 한번 옮겨보시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지만은 제가 우리 제품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제품을 쓰니까 비교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제품, 나쁜 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정식적으로 등록돼서 나와 있는 제품인데 이제 기능의 차이예요. 좋고 나쁘고 차이보다 기능의 차이다. 그렇게 아시고 좋은 제품들 많이 쓰시니까 써보시고요. 그래서 요 유기FA100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에서 보면 추출물이에요. 일단 제 약재는 어떤 농약하고 섞어도, 제 제품은 어떤 농약하고 섞어도 약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준 바란스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균형 있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작물에다가 쳐주게 되면 습기 단축은 5일에서 일주일 빨라집니다. 그리고 질소과다가 안 일어난다. 그래서 뭐 작물에 관계없이 다 씁니다. 벼에다가도 쓰고 모든 작물에다가 쓰고요. 요 하나로 뚝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양제인데 내성일로 인해서 잘 안 듣는 살균제에다 같이 섞어주게 되면 영양 기능도 있고 효과를 더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1리터짜리인데 25말 타서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요 하나로 더블도 아까 총체 응애 요거 내성화서 안 됐는데 같이 해주면 보조제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연면 살포하는 건데 이것도 25말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섞어주시면 되고요. 요 BBM도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방 종류, 응애 종류에다가 같이 섞어서 뿌려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새토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우스 같은데 연작일로, 염릴로 문제되는데 요걸 갖다 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밀양요소입니다. 밀양요소. 미네랄 성분이 한 70가지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H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가 낮은 데는 올려주고 높은 데는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요게 1리터 갖고 물 50말 타 갖고 100평에서 200평에서 한 두세 번만 줘주게 되면 연작장애가 감소되고 토양의 산도 조절이 되고요. 토양의 이온화로 해서 토양 환경 개선이 되고요. 일단 토양이 부풀어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펀지 토양을 만들어져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토양 속에 있는 유효 미생물을 갖다가 증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균체 비료다. 한번 쓰게 되면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되는데 이 효모균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넣어줬던 미숙태비를 발효도 시켜주고 지속적일로 토양 내에 있는 불용성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해시켜줘 갖고 본래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뿌리 활성화가 뛰어나고요. 염류 분해도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는데 역할을 한다. 요거는 이제 가뭄 방지제인데 뭐 이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1kg짜리 갖고 이제
70평에서 100평을 뿌려주는데 요 입자가 요소 입자 같습니다. 요게 물을 500배에 머금습니다.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창물할 때 공급을 해주는 역할. 그리고 요게 또 토양에 들어가서 이 콩알보다도 더 크게 부풀어 버리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배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써요. 또 모래 땅에 사질토에 비료 유실이 빠른데 이런 쪽에서들 많이 쓰고 있고요. 요 충진뚝은 이제 아까 총체벌레, 기비용, 연면살포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해야 되죠. 이제 제품은 생산과 동일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보급은 지속적으로 기술 보급을 해야 되고요. 영업에는 이제 원칙이 있고 여러분과 저하고는 신뢰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갖다가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최종 소비자가 만족하면 이제 모두가 만족하는 거죠. 그 만족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뭐냐면은 뭐 잘 아시잖아요. 그릇에 가득 차서 넘는다. 그래서 가득 찬 만자에다가 다리 죽자 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4살, 5살 때가 다리심이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잠시만치 붙어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두 다리가 멀쩡해야 잘 돌아다닐 수 있다. 건강은 두 다리가 멀쩡해야 된다. 그래야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가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